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달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5천을 겸한 확대 회담은 1시간 반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방위비 증액과 대미 투자 확대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조선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28일 서해 해상에서 함대지 전략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가 발사 징후를 사전에 인지해 대비하고 있었으며 북한 서해 북부 해상에서 순항 미사일을 포착해 한미 정보당국이 세부 재원을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육군 구사단이 최초로 사격 후 진지 변환 전술을 적용한 박격포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은 적의 원점 타격을 피해 새로운 사격 진지로 이동해 원거리 조준점에 의해 신속하게 박격포 방열을 준비하는 행동화 훈련에 중점을 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뉴스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조선업을 중심으로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더욱 끈끈한 한미동맹 관계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보도에 송민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 안보 강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한미 관계는 동맹의 현대화,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돼야 한다고 말하고 자주 국방을 위해 방위비 지출을 늘리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한민국도 방위비 증액을 통해서 그리고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서 자체적 방위 역량을 대폭 키울 생각입니다. 미국의 방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에 대한 지원이나 또 방위비 증액은 확실하게 저희가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다만 핵무기를 적재하는 것이 아닌 디젤 잠수함의 연료 공급 체계를 바꾸는 것이라는 점을 언급한 이 대통령은 동서의 해역 방어에 나서면 미국의 부담이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에 대해선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 부문에서도 실질적 협의가 진척되도록 지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과 북이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그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미국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양국 조선협력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조선업의 장인이 됐다고 운을 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기업이 미국에 들어와 배를 함께 만들고 있어 짧은 기간 안에 최고로 올라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 know we're working in the Philadelphia yards and in various other places in the United States where you're coming. We're going to make ships together. 관심을 모았던 북미 정상 간 회동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성사 가능성을 낮게 보기도 했습니다. 87분 동안의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30일에는 부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미중 정상회담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KFN 뉴스 송민아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두 정상은 에이펙 CEO 서밋에서 특별 연설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급망 연결과 인공지능 혁신 등을 언급하며 한국이 다자주의적 협력을 선도할 거라 밝혔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소중한 친구라며 친밀감을 드러내고 조선업 협력 등을 강조했습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고개를 드는 상황 속에서 연대의 플랫폼인 에이펙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공급망 연결과 인공지능 혁신 등을 언급하며 연대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에이펙 최초로 공급망의 지속 가능성을 화두로 민관 합동 포럼을 개최해 민간이 공급망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길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이 공급망 안정화법을 제정해 국내외 공급망에 대한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고 전했습니다. 미래 성장을 이끌 혁신 수단으로는 인공지능을 꼽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인공지능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의 비전이 에이펙의 뉴 노멀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20년 전 에이펙에 단결된 의지를 모아냈던 대한민국이 다시 에이펙의 의장국으로서 위기에 맞설
다자주의적 협력의 길을 선도하려고 합니다. 해외 정상들이 참여하는 특별 세션에서 첫 주자로 나선 트럼프 대통령. 대한민국을 미국의 소중한 친구이자 우방국이라고 말하면서 발전한 한국을 극찬했습니다. You rarely see an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powerhouse and above all a free society and enduring democracy and a thriving civilization, and I want to congratulate you. Very few places like it. The entire world should be inspired by all that you have achieved, and they study you and they.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인수한 필라델피아 조선소가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조선소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는 마스가 프로젝트의 최전선 기지로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뒤 방문한 바 있습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북한이 28일 서해 해상에서 함대지 전략 순항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합동참모본부가 발사 징후를 사전에 인지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8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인지해 대비하고 있었으며 이날 오후 3시쯤 북한 서해 북부 해상에서 순항 미사일을 포착해 한미 정보당국이 세부 재원을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합참은 우리 군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 아래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29일 김홍철 예비역 공군 준장을 국방정책실장에 신규 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홍철 신임 국방정책실장은 공군사관학교 39기로 임관해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합동군사대학교 총장과 공군 3훈련 비행단장, 합참 전자권 전환 추진단 부단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습니다. 국방정책실장은 중장기 국방정책과 국방외교협력, 국방교육훈련 정책 등을 총괄 조정하는 직위로 국방부는 김 신임 실장이 국방 분야 전반에 대해 깊은 이해와 풍부한 식견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장에서 아군의 생존성 보존 방안은 필수적으로 고려돼야 할 요소입니다. 이에 육군 구사단이 최초로 사격 후 진지 변환 전술을 적용한 박격포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차성효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방열 점검이 끝난 박격포들이 차례로 포탄을 쏘아 올립니다. 마지막 박격포에서 포탄이 날아가자 소대원들이 곧바로 박격포를 해체합니다. 최초 사격이 끝난 장병들은 적의 반격을 피하기 위해 새롭게 구성해둔 차후 진주를 이동해 재사격을 실시합니다. 육군 구사단이 지난 28일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일대에서 전군 최초로 박격포 사격에 슈덴스쿱 방식을 적용해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슈덴스쿱 방식은 사격 후 진지 변환이라는 의미로 지금껏 보병부대에서 주로 사용되던 방식입니다. 이번 훈련은 적의 원점 타격을 피해 새로운 사격 진지로 이동한 후 원거리 조준점에 의해 신속하게 박격포 방열을 준비하는 행동화 훈련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드론, 대포병 탐지 레이더 등 다양한 탐지 자산이 활용되고 있는 현대 전장에서 아군의 생존성을 보장하고 간단 없이 사격하기 위한 능력을 숙달하기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전장 구도에 따라 다양한 전투 수행 방안을 연구하여 전투력 완비에 매진하겠습니다. 훈련은 지난해 새로 보급된 신형 81mm 박격포 12문이 활용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관측소에서 가상의 적 침투조를 식별한 상황에서부터 시작된 훈련에선 사격 준비와 사격, 차후 진지 이동과 재사격까지의 과정이 단 20분 만에 이뤄졌습니다. 슛 앤 스콧 전술을 숙달하기 위해 많은 연습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연습을 통해 사격 준비에서 사격을 하기까지의 소요 시간이 매우 단축되었고 이제는 누구보다 빠르게 사격하여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단시간에 끝나는 박격포 사격 훈련이기 때문에 부대는 안전하게 훈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평가에 더욱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부대는 현장의 사중 확인 체계에 따라 직책별 안전통제관을 운용하고 지휘관 중심의 위험성 평가를 통해 병력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한 상태에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부대는 박격포를 비롯해 자주포를 활용한 진지변환 사격 훈련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전투원의 생존성을 보장하고 전투력을 완비해 나갈 방침입니다. KFN 뉴스 차성유입니다.
올해 임관한 신임 장교들이 각자의 자대로 배치된 지 어느덧 3개월이 됐습니다. 육군 7포병여단에선 이들이 3개월의 시간 동안 갖춰온 전투 기술을 겨루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안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각 3넷 하나. 사각 3넷 하나. 시작. 재원이 주어지자 신임 장교의 빠른 몸놀림 속에 30초 만에 재원 장임을 마칩니다. 신관을 결합하는 손놀림 역시 빠르게 움직이고 이 밖에도 각종 장비를 능숙하게 다룹니다. 육군 7포병여단이 28일 신임 장교 15명을 대상으로 전투기술 경연대회를 열었습니다. 대회는 소부대 지휘자로서 그리고 교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이들의 능력을 검증하고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평가는 교리평가와 주특기, 편제장비 운용 등 3개 분야로 진행됐으며 첨단 전력으로 무장한 부대인 만큼 기존 수동식 장비 평가뿐만 아니라 자동화된 장비로도 평가가 진행됐습니다. 이를 통해 신임 장교들이 첫 부대에서 실질적인 지휘 역량이 종합적으로 평가됐습니다. 신임 장교들이 자신감을 높이고 현장에서 솔선수범하는 지휘자로 성장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임 장교들이 대회 준비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으며 실무 현장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됐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부담도 있었지만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반복 숙달하면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부대는 이번 경연을 통해 현장 중심의 실전형 지휘자 양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이들이 자신감과 책임감을 갖고 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KFN 뉴스 안전입니다. 강인한 체력과 도전 정신은 군인이 갖춰야 할 주요 요소 중 하나인데요. 육군 부사관학교에서 전군의 부사관을 대상으로 체력 증진을 위한 대회가 열려 화제입니다. 관련 내용 백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동안 자기 자신을 갈고 닦은 참가자들이 포징에 한창입니다. 일반 보디빌딩 대회처럼 보이지만 참여자들은 모두 우리 국군의 부사관들입니다. 육군 부사관학교가 진행한 5번째 휘선 베스트머슬 NCO 선발대회의 현장. 대회는 휘선문화재단과 육군 부사관학교의 발전기금의 후원으로 추진돼 육해공군과 해병대에서 선발된 42명의 부사관이 그동안의 노력을 아낌없이 발휘했습니다. 참가자들은 3가지 체급의 보디빌딩 대회를 비롯해 세계부문 6개 체급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쳤으며 총 18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힘들고 즐거운 연속이라고 생각을 했고 힘들지만 꿋꿋하게 버텨내면서 저 자신을 한 번 더 담금질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심사위원 7명 중 5명은 전문 보디빌딩 선수인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 평가의 공정성을 더했습니다. 육군 부사관학교는 앞으로도 매년 관련 대회를 개최해 전투 체력 단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건전한 체력 증진 문화를 키워나갈 방침입니다. KFN 뉴스 백재용입니다.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4대 강국 구현을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아덱스 2025에서 핵심 육성 정책을 발표하며 방위산업이 국가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는 데 더 탄력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방산의 육성과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어떻게 진행될지 자세한 뉴스바바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대한민국을 글로벌 4대 방위산업, 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 서울 아덱스 2025 개막식에서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의 축사입니다. K방산은 이제 국가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K방산의 육성과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아덱스가 열렸던 10월 넷째 주를 K방산 주간으로 정하고 유럽 방산 협력 국가에 특사를 파견하는 등 방위산업의 국정 동력을 집중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특히 아덱스 개막식에서 방위산업 4대 강국 구현을 위해 3가지 핵심 육성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방산 지원 정책은 국방 항공우주 연구 개발에 과감히 투자해 핵심 기술과 무기 체계를 확보하고 독자적 우주 개발 역량을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미 민간 기술이 주도할 미래 전장에 대비해 R&D 기업의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AI, 우주, 유무인 복합, 반도체, 로봇 등 5대 분야에 경쟁력 있는 R&D 기업 300개를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핵심 부품과 기술의 국산화율을 80%까지 끌어올리는 부품 국산화 종합계획을 시행하고 국산화 연구비를 최대 75%까지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R&D 지원으로 기술 자립도와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고 수출 시장에서의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두 번째, 방산 육성 정책으로 혁신 기술이 신속하게 산업 현장과 군에 적용될 수 있도록 방위산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패스트트랙 제도는 민간 기업의 첨단 기술을 빠르게 군에 적용해서 개발부터 전력화까지의 기간을 단축하는 정책인데요. 현재 신속 시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신기술 시제품을 2년 이내에 개발, 시험하는 제도가 이미 시행 중입니다. 이 제도를 더 확대해서 무기 개발 주기의 혁신을 통해 첨단 기술을 더 빠르게 전력화하고 수출에서도 최신 기술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국방 우주전력 기반 조성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자체 시험 설비나 발사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에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방우주기술센터를 출범시켰고 정부에서는 군의 발사 능력을 구비하고 발사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연구시험시설인 국방우주시험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방산 및 항공우주 분야 참여 확대를 강조했는데요. 정부는 글로벌 방위산업 강소기업 육성 사업을 통해서 잠재력 있는 강소기업을 선정하고 기술 개발비나 수출 마케팅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약 1,300억 원 규모의 방산 기술 혁신 펀드를 조성해서 중소기업의 투자 유치를 돕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세제 혜택도 강화됐습니다. 기술적 한계로 개발이 지연될 경우 지체 상금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도입됐고요.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따라서 방산업체의 연구개발 및 시설 투자에 대해서 최대 30%의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한편 수출 활성화를 위해 방산기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해 수출 희망기업의 수출 달성을 위한 제반사항을 지원하고 있고요. 방산 수출입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50여 가지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중소기업의 수출 행정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데요. 또 수출 후에도 판매한 무기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수리부속과 시설 등을 지원하는 방산 수출 후속 군수지원 정책이 시행 중입니다. 이런 후속 지원은 지속적인 재계약과 수출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의 성장은 곧 자주국방을 위한 원동력,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은 기술, 산업, 수출 전 단계를 잇는 K방산의 성장 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이 강원 인제군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을 찾아 아미타이거 전투실험 현장을 확인하고 전투실험에 참여한 11기동사단 철마대대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아미타이거는 첨단 과학기술군으로 혁신한 미래 육군의 모습이자 4세대 이상 전투체계로 무장한 미래 지상군 부대입니다. 육군은 이번 전투실험에서 기보대대의 편성 및 감시, 타격 능력 보강과 기계화 부대 장애물 개척교리 단순화 등의 발전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육군 이작전사령부가 32보병사단 8해안 감시기동대대에서 태안 105 완전작전 유공자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태안 105 완전작전은 지난 5일 8해안 감시기동대대가 해안 감시 레이더로 미상 선박을 발견한 후 해군 해경과 공조해 중국인 8명을 검거한 작전입니다. 수여식에선 미상 선박을 최초 발견한 레이더 운용병 윤주호 상병과 미리국자를 검거한 태안해경 김종삼 경사 등 10명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병무청이 다음 달 11일부터 2026년 사회복무요원 소집 신청을 받습니다. 1차 접수는 다음 달 11일부터 17일까지 재학생 입영 연기 중인 사람과 국외 입영 연기 중인 사람이 대상이며 2차 접수는 12월 9일부터 15일까지로 모든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선발은 전공과 지원 횟수, 나이 등을 고려하며 특수학교와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전공자를 우선 선발합니다. 선발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해빙 무드라는 국제 조류와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는 우리들에게는 오히려 자립으로 경제 건설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겠다는 것을 심각히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적 요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서해의 육군 제3177 부대 용사들은 낮밤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잠시의 긴장도 풀지 않고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철통 같은 경계망으로 말 아닌 행동으로 누가 보거나 말거나 묵묵히 애국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사들 가슴에 충만한 멸공정신과 뼈를 깎는 노력은 결코 헛되질 않아 출동 명령에서 염전태세 완비에 이르는 소요 시간이 불과 3분으로 충분하다는 실로 놀라운 전투력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경계에 여념이 없는 용사들에게는 무한한 용기와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휘몰아치는 눈, 비바람과 거센 파도 속에서도 주저없는 용기로 맡겨진 국토방위의 대임을 수행하고 있는 이들은 실로 무한한 용기의 사나이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끈질긴 인내의 용사들이기도 합니다. 일단 유사시에는 즉각 출동해서 침투에 들어온 무장 간첩을 시원스럽게 때려잡기도 합니다마는 무장 간첩들은 간악하게도 예고도 없이 취약한 때와 장소를 골라 침투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의 용사들은 어떠한 취약성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임전태세로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합니다. 서해안 경계 근무에 여념이 없는 우리 용사들이라고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살얼레이고 뼈마디를 깎는 듯한 차가운 바닷바람, 가슴마저 얼어붙는 듯한 추위가 우리 용사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우리의 용사들은 마치도 철인인 양 참고 또 참아야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파도 소리만이 들려오는 밤, 모든 사람들이 따뜻한 아랫목에서 편히 잠들 야밤이면은 잠들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용사들을 괴롭힙니다. 밤을 지새워온 사람이면은 졸림을 참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졸리움의 고통을 참고 경계 근무에 여념이 없는 용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과연 이들 용사들은 무엇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인내하겠습니까? 이들은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민족의 안녕을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자기 희생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들 용사들이야말로 자주국방의 강력한 힘이며 이들의 서릿발 같은 멸공의 눈초리가 해상을 경계하는 한 서부 해안에 이상이 없음을 믿으며 그들의 용기와 노고에 뜨거운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상정보입니다.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도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오전 일부 내륙으로는 안개가 예상되오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9도, 원주는 1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18도, 사천은 21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금요일 야간부터 기압골의 영향으로 경기 강원 지역에 비가 예상되며 이 비는 전국으로 확대되었다가 토요일 오전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그 후 주말 동안 강한 바람이 예상되며 이후 또 반짝 추워질 전망입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